조폴채 TV. 안녕하세요. 조펄채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고3의 2022년 4월 수능 영어 모의고사를 전체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의하실 거는요. 이 영상은 철저히 문제풀이에 맞춘 거기 때문에 좀 그 지문을 자세히 해석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영상을 살펴보실 때 어떤 식으로 각 유형에 맞춰서 읽어야 되는지를 제가 여기 이 재생 목록에 다 정리를 했으니까요.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문제풀이 시작하죠. 자, 목적이고요. 목적은 처음과 끝에서 이렇게 두 번째 문장들을 보면 돼요. 표시했고. 자, 보시면요. 지난주에 방문을 했는데 충격을 받았네요. 집 상태 보고. 상태 보니까 잔디가 많이 자랐고 벽에 얼룩이 이렇게 져 있죠. 그러고 나서 복원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일단 건축물 복원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역사적이라는 거는 지금 표시한 부분에 나오지 않았지만 건축물 복원이니까 답은 3번이고요. 그리고 사실 역사적 복원은 여기 또 있어요. 근데 굳이 안 봐도 문제풀이 할 수 있죠. 심경 변화. 처음에 제시된 심경이 이렇게 뒤로 오면 다른 심경으로 바뀌죠. 이제 보시면요. 숲에 홀로 있네요. 그래서 이상한 걸 알아차리기 시작했죠. 부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부정적인 거 여기다 이렇게 넣고요. 그런데 숲에 혼자 있으면 무서운 거겠죠. 저는 5번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보면요. 이제 편하게 숨을 내쉬었고 뭐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박동이 천천히 가고 이런 내용 보면은 안심을 한 거죠. 5번이네요. 근데 사실은 선지의 구성상 첫 번째 문장만 봐도 5번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주장이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처음과 끝을 중심으로 보면 되고 저는 사실 문제를 확실하게 풀기 위해서 가운데 부분도 보긴 봤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요. 너무 지나치게 분석하는 걸 하지 말자라고 나와 있죠. 정정합니다. 너무 지나치게 분석을 함으로써 불확실성을 피하려고 한다고 돼 있죠. 여기 오버란 단어. 이게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오버, too much 이런 게 있으면요. 내용을 짐작할 수 있게 하거든요. 자, 하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 나오죠. 우리가 완전하게 통제하는 건 아니에요. 미래에 대해서요. 그러고 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바로 한번 뒤로 가봐요. 일단 앞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미래를 분석하지 말자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면 신중하게 연습을 하세요. 실행을 하세요. 그것을 답을 하지 않은 채로 남겨두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묻거나 생각하지 말고요. 스스로한테 말하라고 합니다. 분석이라고 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고 똑같은 문제를 더 많이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이 관련 있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는 거다. 뭐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럼 일단 스스로 문제 해결력을 길러야 한다. 이것도 맞긴 하죠. 분석을 하지 말라고 하니까 1번도 괜찮고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뭐 이것도 충분히 타당하고 4번도 그렇고요. 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다 미래 얘기니까 저는 사실 처음과 끝만 봐서는 이거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부 다 결국은 봤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느낄 수도 있는데요. 걱정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다면 한 번에 답을 할 수 있다면 만족하고
그리고 반추를 놓아둘 거라고 하지만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나나요? 그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생각을 한다고 다 해결되는 거 아니죠? 그리고 해결책이 단번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예, 절대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답이 있었습니까? 걱정하는 걸 멈추게 하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단지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그리고 그것은요. 네, 여기 나오네요. 나오니까 이거는 버탁 연결돼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거죠. 통제를 얻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래요. 그래서 불확실성에 대해서 밀어붙이는 대신에 역시 인스텔 러브 있으니까 이런 거 지워둬야죠. 포용하세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예. Give it up은 사전에 막 꼼꼼히 생각하고 하는 걸 버리라는 거고요. 그냥 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아래 나와 있는 다 답을 하지 않은 채 남겨두는 걸 연습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돼요. 2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문장의 난이도는 높진 않아요. 예. 적절하게 평이합니다. 그러면서도 지문을 다 봐야 문제가 나올 수 있게, 답이 나올 수 있게 구성을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2, 3, 4, 5의 선지가 매력도가 좀 있었죠. 저는 전부 다 보고 풀었습니다. 내용도 좋네요. 자, 21번요. 밑줄의 의미고요. 밑줄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써놓습니다. 밑줄의 의미를 쓰고요. 이 한국어 의미로 풀어요. 근데 뉴스 해픈즈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서 전부 다 봐야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언론인들 얘기 나오네요. 이렇게 직업이 나오면 내용의 단서가 돼요. 언론인들이 초기 단계에서 있었던 일, 있는 일 얘기하고 이분들이 신기함을 뉴스거리로 찾는다는 거죠. 자,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근데 맨 처음에 나온 발견들은 약해요. 이후의 연구에 의해서 깎아 내려지는 것에 약하답니다. 그거에 일어날 때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세계 최초로 이런 일이 있어요 라고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연구에 의해서 그 최초라는 게 가치가 깎아내려질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언론사는 되돌아가서 변화에 대해서 알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들이 최초라고 말했던 게 뭐 이러이러해서 이제 그때만큼 가치가 있지 않게 됐다 라는 식의 정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훌륭한 분이 나오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분의 말씀을 쭉 보면 언론인들이 도움을 받고 방조가 됩니다. aid and abet 여기 나오네요. 방조가 됩니다. 과학자들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끝에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시냐면요. 스트레스란 단어가 있으니까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란 거죠. 예. 스트레스란 단어가 분명히 표시를 해줍니다. 여전히 불일치가 있대요. 목적과 뉴스와 과학의 목적과 절차에서 과학은 진화하고 뉴스는 발생합니다. 자, 지금 내용을 보면은 뉴스라고 하는 건 그냥 발표하는 걸로 거기서 멈추는 거죠. 이 지문에 의하면요. 그 대신 과학은 계속 연구를 하니까 변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바브는 뭐랄까요? 좋은 의미로 변화하는 걸 의미하고 뉴스는 뭔가 과학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진화하기보다는
그냥 알리는 거죠. 그리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더 뭐 정정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 이 지문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럼 그런 느낌의 선지를 찾으면 되고요. 이제 볼게요. 뉴스가 리서치의 과정을 찾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은 나오잖아요. 여기서 incompatibility between the purposes and process 나오니까 1번은 답이 아니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뉴스는 not a 법인데요. 여기가 중요한 거죠. 새로운 것에 집중한다. 여기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에 보면 사실은 전반부에 이미 나왔잖아요. 여기. 자, 그러니까 2번 괜찮고요. 자, 우리가 지문을 쭉 봤는데 이 내용 나오지 않았죠. 어떤 거를 비난한다는 내용.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니고요. 그리고 4번에 instant feedback to their viewers. 이거는 뭐 지문에 분명히 언급이 됐죠. 어디 나왔습니까? 여기. 이것 때문에 아니죠. 자, 그리고 5번이요. 그냥 빨간색으로 할게요. 왔다 갔다 정신이 없네요. 자, 여기서 보면은 네, importance of science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create and strengthen trust 이거 아니죠. 여기서 나와 있는 과학은 언론인들이 활용하는 출처인 거죠. 뭔가 과학과 공생관계 맺는 건 아니잖아요. 답은 2번이에요. 2번. 자, 그럼 요지 보겠습니다. 요지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처음과 끝을 먼저 보고 푸는 걸 권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네,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킬러 앱이라고 되어 있는데 킬러 앱은 인기 있는 앱, 강력한 앱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앱은 우리 선조를 주체로 두고 나온 표현이니까 도구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도구가 여기 나오죠. 말과 수학으로 되어 있는 구어와 문어입니다. 그러니까 글과 말이란 거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이 내용을 바로 갖고 글과 말이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의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과 글 있잖아요. 요거하고 interaction with each other 같이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은 2번이 돼요. 2번. 2번. 왜냐하면 여기서 단순히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고 과학의 발전이 주체가 된 것도 아니죠. 과학은 상호작용 얘기는 아니니까. 그리고 4번은요. 언어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네, 기술에 대한 의존, 학습 능력 발달 저해. 이 부분이 결정적으로 또 아니네요. 답은 2번입니다. 저는 처음과 끝을만 봐도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풀었습니다. 자, 주제 이제 보시면요. 주제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처음과 끝을 먼저 보시는데 사실 저는 이 문제 풀면서 전부 다 보고 풀었습니다. 일단 여기서 종교 분쟁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이 시기가 미술에 영향을 준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바로 뒤로 넘어가서 이런 사회적인 분란을 포착하기 위해서 많은 예술가들이 예전 방식을 버렸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해서 프로를 봤는데 바로크 페인팅이라는 말은 여기서 아트가 나왔으니까
바루크를 읽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 바루크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바루크 페인팅은요 아트인 겁니다. 아트. Religious Disruption 이거는 분명히 나왔죠. 그래서 이거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보면은 비주얼 퍼펙셔니즘에 미친 영향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은 부정이 되고 있죠. 비주얼 퍼펙션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죠. 그리고 미술가들이 르네상스 스타일을 모방하려고 했다.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아직은 안 나왔잖아요. 물론 여기 르네상스 무브먼트가 있긴 합니다만 근데 저는요 역사를 좀 아니면 배경 지식이 있으면은 바로크 화가가 단순히 르네상스 스타일을 따라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답은 좀 어색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세모 표시 정도는 했고 그리고 여기에서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건 아니죠. 예. 그런 얘기는 아니고 포착하고 뭐 그런 거니까 이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여기는요 예. Idealizing religious figures 있는데 이것도 여기 있죠. Visual perfection 그리고 끝 문장이 이렇게 나왔죠. 이거는 끝 문장에 근거가 다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교적인 인물들을 이상화하는 데 집중을 했다면 바로크는 그게 아닌 거죠. 일단 1번하고 3번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봤는데 역시나 바로크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이분들이 하셨던 거 그 기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종교적인 그런 대상들이 이 시기에 묘사가 됐는데 예, 극적인 시각적인 언어로 묘사가 됐는데 이거는 예전에 이상화했던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는 거네요. 일단 르네상스 스타일을 따라했다는 말 자체가 없군요. 이 지문 자체에. 그래서 3번은 아니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문에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네, 바로크 아트입니다. 잠깐 감상하셨죠? 자, 그럼 제목이고요. 제목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을 이제 보도록 하고요. 이제 보면은 침팬지 나오네요. 침팬지 수능이 사랑하는 동물입니다. 네. 성공 확률이 더 높대요. 집단을 지어서 무리를 지어서 사냥할 때 그리고 무리를 지었는데 다른 역할을 채택한다고 하고요. 자, 이 내용을 갖고 뒤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항상 앞에서 읽었던 내용을 갖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각자 맡은 역할이요. 뭐라고요? 일루전이래요. 여러분, 일루전이란 단어 나오면 나오는 내용이 어떤 건지 짐작할 수가 있죠. 내용 이해의 단수가 돼요. 각각의 원숭이가 자기한테 가장 유리한 곳에 자기 자리를 둔다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 사이의 그런 협력은 몸으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각자 모두 나를 위해서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란 거죠. 자, 그러면 무리를 짓긴 짓는데요. 결국 자기 개인을 위한 거래요. 이제 보시면요. 예, 그대로 나왔네요. 무리 지은 내용 나왔죠. 그리고 나를 위한 거다라는 거죠. 1번이죠. 뭐 다른 것들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게 역할 부여하는데 장애물이 아니죠. 그리고 한 마리의 이기적인 침팬지가 아니죠. 모두 이기적인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을 결정한다. 이건 아니죠. 사회적인 역할과 상관없는 거죠. 지금 여기서. 나를 위한 거니까. 그리고
네, 요 협력이냐 경쟁이냐에 대한 얘기 자체를 논하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제가 전부 다 본 건 아니니까. 하지만 처음과 끝을 보고 충분히 풀었는데요. 그 이유는 1번에 다 나와서 그렇게 푼 겁니다. 예, 이 네 개의 내용 일치 여부 문제는요, 매우 쉽습니다. 저는 어떻게 푸냐면 뒤부터 봐요. 왜냐하면 뒷부분에 답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리고 한두 문장씩 보면서 문제를 풉니다. 자, 이게 뭔지 같이 보죠. 일단 도표 문제에서 맨 처음에 주어진 문장은요, 도표를 설명하는 거니까 그냥 읽지 마세요. 뒤부터 보니까 여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비클이라고 나오죠? 이게 가장 작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표에 나와 있듯이 2020년에는 가장 작은 게 얼터너티브 피어리죠.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읽으실 필요 없고요. 그 26번에 뒤부터 이제 봤는데요. 4번, 5번에 해당되는 내용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자 여기 그녀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는데 아카데미에 노미네이트가 됐죠. 자 그리고 4번 덴버에 정착해서 지휘자로 계속 일을 했다는 내용 나왔죠. 그리고 3번 보면요. 데뷔를 했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여기 부정적인이란 말이 틀리네요. 답은 3번이고요. 자 4번은요. 뒤부터 보는 겁니다. 좀 왔다 갔다 할게요. 여기서 쭉 보면은 뭐 어떻게 제출하라고 나오고 그리고 뭘 받는다고 나오죠. 그래서 보니까 여기 수료증 받는다는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허가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직접 가서 내라고 나왔죠. 답은 4번이고요. 그리고 28번 같은 경우는 저는 여기서 일치하는 거에 주의를 하는데 왜냐하면 자 앞에 세 개는 일치하지 않는 거고요. 그렇죠?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만 일치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 때문에 실수를 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수 안 하려고 저한테 한 번 더 상기를 시키는 거예요. 역시 뒤부터 이렇게 쭉 보는데요. 여기부터 이제 보면은 내용이 나와요. 4번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vaccinate Tim or her in advance 나오니까 답은 4번이죠. 뭐 전혀 어렵지 않고 듣기 문제 풀 때 저는 풉니다. 여기를 활용하시고요. 그 어법상 틀린 문제는요. 여기다가 자 여기 제가 표시된 부분만 보시면 돼요. 어법은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어법을 묻는 거기 때문에 표시한 부분만 보시면 되고요. 답은 2번이 되는데 그 이유는 이 2번이 become의 보호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제가 여기 올려놨어요. 자 이제 30번입니다. 30번 문맥상 낱말의 쓰임 뭐 적절하지 않은 건 뭐 너무 뻔한 거니까 제가 표시 안 했고요. 이거는 전부 다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보면은요. 고객 관계에서 가장 생산적인 전략은요. 고객에 대한 회사의 몫을 늘리는 거다. 고객을 많이 확보해야죠. 뭐 맞는 말이고요. 이러한 전략이 포함하는데 예전의 인식을 버리는 걸 포함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 이걸 풀려면은 and로 연결돼 있다는 건 내용이 같다는 거죠. 이 둘의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 그럼 보세요. 거래를 늘리는 거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하는 거와 이어져 있죠. 그러니까 acquiring이 맞는 거예요. 여기 increasing transactions와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새로운 고객을 확보해서 거래를 늘리는 것에 대한 예전의 인식을 버리려고 하는데 대신
현재 고객의 필요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서 여기 또 현재 고객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요, 금융 서비스가 좋은 사례가 되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금융 서비스를 구매를 하죠. 다른 회사들에서. 그리고 바로 다음 나와 있는 그 문장에서 자, 다른 회사들이란 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different가 맞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가면은 이 구매 패턴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구매 패턴은 바로 앞문장 얘기하는 거죠. 많은 회사들이 지금은 제공하는데 모든 금융 서비스를 한 지붕 아래서. 그래서 사례로 나와 있는 거. 사례는 결국 앞에 있는 문장을 자세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회사가 다 처리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디스 패턴은 예전이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건 현재잖아요. 이 둘은 대비가 되죠. 대비. 같지 않습니다. 예. 그럼 solidify예요? 아니죠. 이게 틀렸습니다. 뭐 약화시키거나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답은 3번인데 저는 어휘 문제는 전부 다 보고 풉니다. 그래서 회사가 더 알차게 제공을 하죠. 현재 고객의 필요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 고객의 금융 서비스에서 더 많은 몫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current customer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이제 새로운 고객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고객의 충실도를 높이는 걸 포인트로 삼는 거죠. 네. 근거 있고요. 문맥이 계속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이러한 유형의 관계를 만듦으로써 소비자들이 별로 이익이 없어요. 경쟁사들을 찾는데 자기의 금융 서비스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5번 그쵸. 이미 지금 거래하고 있는 금융사에서 다 해주는데 굳이 다른 거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예, 31번 어려웠고요.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물론 빈칸이 맨 앞에 있으니까 처음과 끝을 먼저 보고 풀었어요. not only 있으면 뒤에 but 찾아주면 구문이 더 분명하게 보이죠. 근데 but 뒤가 강조가 되는 겁니다. 자, 유라시아가 우연히 생물학적으로 풍부하게 됐지만요. 대륙에서의 바로 그 빈칸이 매우 촉진을 많이 했대요. 퍼뜨리는 걸요. 여기서 중요한 근거 나오죠. 자, 지금 빈칸이 한 일은 작물을 멀리 퍼뜨린 겁니다. 네. 자, 계속 가요. 슈퍼 대륙인 판게아가 나뉘어졌을 때 찢어졌거든요. 그런 균열을 따라서 그 균열은 유라시아를 큰 땅덩어리로 남겨뒀대요. 그리고 그 땅덩어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방향으로 쭉 나왔군요. 그래서 뻗쳐나갔고요. 하지만 위도에서는 좁은 범위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좀 어렵습니다만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뻗쳐나갔다. 여기 이 정도 알면 되죠. 예. 그리고 이게 앞에 나와 있는 작물에 퍼지는 거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자, 그럼 이 내용을 갖고 이제 뒤로 가는 겁니다. 작물이 퍼졌는데 대륙이 갈라졌구나.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뭐 대조적이란 표현 나오고 아메리카 대륙을 이루는 두 개의 대륙들이 방향 얘기가 또 나오네요.
네. 이런 북남 방향으로 놓여져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작물이 퍼졌죠. 한 지역에 있던 게 또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그게 프로세스를 만들었는데 다시 적응시켰다는 거네요. 자, 지금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똑같이 지금 반복되고 있죠. 아, 대륙이 갈라져서 작물이 퍼졌구나. 그리고 방향 얘기가 있고요. 자, 일단 이것만 보고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대륙이 격리된 건 아니죠. 격리되면은 퍼질 수가 없겠죠, 작물이. 방향 이거 맞죠? 그리고 다양성 이것도 작물이 다양하게 됐다라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빈칸은 대륙에 걸리는 거죠. 대륙에 대해서 다양하다는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네요. 그리고 컨설베이션 대륙을 보존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인스테빌리티 대륙이 불안정해졌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주의할 게 있는데 대륙이 갈라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불안정해서 작물이 퍼졌다. 이 논리도 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세모 표시했어요, 이거. 그러면 나머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그러니까 2번과 5번 중에 뭐가 답인지 알기 위해서 나머지 부분을 읽어봤어요. 자, 이제 보면은 위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위도가 지구에서 위도는 기후를 결정하고 그런 경작기의 길이를 결정하죠. 그래서 한 지역에서 길러진 작물이 옮겨졌다고 합니다. 새로운 지역에 대한 적응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요. 자, 이어져서 이렇게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밀 경작이 퍼졌대요. 밀이란 얘기 나오고 또 여기 터키 같은 이런 지역 얘기가 나온 거 보니까 사례죠. 아, 그리고 for example이 끝에 있군요. 여기서 끝에 있네요. 끝에. 자, 이제 문제풀이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요. 지금 읽었던 거에서 대륙이 불안정했다란 얘기는 없네요. 예.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은 맞긴 하죠. 여기. 답은 2번입니다. 자, 이 지문은요. 일단 이 지문은 배경 지식이 있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여기 보시는 거, 화면에서 보시는 거, 지금 나와 있는 게 판게아예요. 판게아. 이게 판게아입니다. 판게아. 그리고 이거를 슈퍼 대륙이라고 지문에서 말하고 있죠. 자,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이렇게 판게아란 슈퍼 대륙으로 다 붙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유라시아도 있고 아메리카 대륙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fragmented, 갈라진 거죠. 그냥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계 지도 볼 때 나오는 그 대륙이 나왔다는 거죠. 예. 근데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져요? 이게 바로 orientation of the continent예요. 이게 구글링 하니까 다 나오더라고요. 이런 방향성을 띠고 갔다는 거죠. 일단 배경 지식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유리한 지문이었고요. 인정. 이거 인정.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슈퍼 컨티넨트하고 이렇게 하면 잘 모르겠네. 슈퍼 컨티넨트하고 여기는 컨티넨트는 다른 겁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돼요. 갈라진 거는 슈퍼 컨티넨트지 컨티넨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5번은 답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용어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문장 해석하면서 방향성을 띠면서 이동하고 작물이 퍼졌다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오리엔테이션이 답이라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는 2부 영상에서 볼게요.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